어머님 집에만 계시는데 둘째 아이 좀 봐주세요. 작은 며느리애 보느라 힘든데 남의 애까지 어떻게 보겠니? 남이라니요. 어머님, 저희 애도 손주잖아요. 그래. 근데 내가 먼저 남처럼 굴었잖아. 엄마, 제 아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지 않니? 알지만 저희도 이제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나는 싫다. 여러분, 제가 너무한 건가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이 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답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서 평생을 살아온 66의 안경욱입니다. 전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 태수와 그의 아내 영자, 작은 아들 태영과 작은 며느리 주애. 처음엔 두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를 차별할 생각도 없었고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태도는 점점 더 뚜렷이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큰 며느리 영자는 처음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설날에 오지 않고 집안일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작은 며느리 주애는 처음부터 다가오려 애썼습니다. 시부모를 친정 부모처럼 여기며 명절 때마다 미리 와서 음식을 도왔고 집안일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제 마음을 기울게 만들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구미의 이 작은 집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가족의 추억이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준비는 어김없이 저의 몫이었지요.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치고 나물이며 갈비찜을 손질하며 어쩌면 그렇게 할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큰 며느리 영자에게는 이번에는 올 수 있겠니? 하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처음 몇 번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 시댁 오는 걸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명절마다 영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갔습니다. 태수 혼자만 온 날들이 계속되었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자가 몸이 안 좋다고 못 온다고 하던 그날 그녀는 친정에는 다녀왔더군요.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에 저는 처음으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명절은 저희 집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큰 며느리가 보이지 않으니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반면 작은 며느리 주애는 명절 전부터 와서 저를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거 해둘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하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애는 단지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명절날 태수는 늘 혼자 와서 인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들 태영과 작은 며느리는 귀여운 손자와 함께 와서 명절 분위기를 살려주었지요. 주애는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이 떡국 국물은 뭘 넣으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주애가 참 고맙고 예뻤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제 마음 한구석에 남는 두 며느리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영자와 주애의 차이가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가 처자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태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손주라니 참 좋구나.
우리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다니 정말 기쁘다. 그 말을 전하니 태수도 어머니의 기쁨에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무렵 영자가 태수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들 시댁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태준다던데요. 저희도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 너희가 힘들다면 내가 좀 도와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큰며느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태도를 보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손주라는 사실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200만 원을 보내며 그들의 산후조리를 도와줬습니다. 태수는 고맙다며 인사를 전했고 영자 역시 문자를 통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영자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산이 끝난 후에도 집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태수 혼자만 찾아오는 날이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시댁을 찾는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 씁쓸함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자가 진정 가족으로서 저희를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손주의 기쁨도 서서히 퇴색되었고 오히려 제가 보내줬던 도움의 손길이 허공에 머물러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 태영은 결혼 후 주애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차원에서 다가오는 줄 알았던 주애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애는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집안일 하시다 힘드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전화 한 통에도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애는 늘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단지 전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애는 저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며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요령대로 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주애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영이 어렸을 때 참 많이 사랑해 주셨겠죠? 태영 얘기할 때 어머님의 표정이 참 따뜻해 보여요. 저는 순간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녀석을 키우며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내가 태영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니 그 모든 고생이 다 보람이 있구나. 주애는 늘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며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놓을게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서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진정으로 제 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작은 며느리 주애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동안 늘 살뜰히 저를 챙기고 정성을 다했던 주애가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5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첫 아이는 특별한 거야.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출산해라. 이런 말을 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도 고맙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큰며느리 영자가 아들을 통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어렴풋이 예상했지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재수 씨한테는 500만 원이나 주셨다면서요. 저희한테는 200만 원이었는데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란다. 사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영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구보다도 태수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자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행사에 더욱 소홀해졌고 태수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주애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로 저를 곤란하게 한 적이 없었고 늘 가족으로서 함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두 며느리 간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자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그녀의 태도가 하루 만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영자가 어느 날 태수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모습을 감췄던 사람이 찾아오니 처음엔 조금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제 큰아들 옆에 앉아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잘해보려고 해요. 둘째가 태어나면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도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옳게 애는 봐주시면서 저희 애는 못 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온 영자의 태도를 되짚어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은 며느리, 아이 하나도 벅차다. 남의 애까지 어떻게 보겠니? 그 순간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이라니요? 어머님, 저희 애도 손주잖아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필요할 때만 찾아왔던 영자가 갑자기 손주를 맡아달라고 하니 저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뜸 영자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믿을 만한 모습이 있었는지. 태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제라도 잘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태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태수야, 잘 듣거라. 가족이라는 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지금까지 달랐잖아. 큰며느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이 되려면 평소에도 정성을 쏟아야 해. 그런 너희를 위해 애쓰는 주애를 봐라.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난 너희들이랑 정을 나눈 적이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모든 감정을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말로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 후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애가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정성을 떠올리니 더욱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밝게 해줬습니다. 또한 명절이 다가오면 주애는 미리 찾아와 음식을 준비하며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떡국을 만들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와의 이런 시간들은 단지 집안일을 돕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일까? 결국 그 답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대하는 관심과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주애는 참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이란 단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저를 살뜰히 챙기고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더욱 분주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주애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 해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주애는 제게 많은 것을 맡기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잠시 외출할 일이 있는데 연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흔쾌히 수락하며 작은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우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면서 아이를 키웠던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늘 부족하지만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줘서 나도 참 기쁘다. 그 후로도 주애는 저를 존중하고 챙기며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모든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배려와 노력들이 쌓이며 진정한 가족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손주와 놀다가 문득 주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내 딸이다. 제 말에 주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애가 시간이 흐르며 더욱 더 가족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의 행동은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가정 분위기가 한층 더 화목해졌습니다. 연우가 성장하면서 주애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봤고 동시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중심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영자와 태수는 시댁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죠. 왜 주애에게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쏟아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곱빼기도 안 비추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그 태도들. 지금 와서 보니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관계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주애는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점점 더 가까운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려와 정성으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의 유대감을 깊게 하였고 사소한 일 하나도 혼자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와 둘째 아들은 매주 모여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 먹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어른들은 마루에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은 점점 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을 즐겨기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애는 정말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 인생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선물은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가져다 주었고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자와 태수가 멀어진 만큼 그 빈 자리를 주애와 그들의 자녀들이 따스하게 채워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길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가족을 등지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어떤 이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진심을 쌓아갑니다. 큰 며느리는 필요할 때만 시댁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편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었죠. 그러다 상황이 달라지자 이제야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관계를 쌓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고 한 번도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공평합니다. 결국 성실했던 사람이 인정받고 미련했던 사람이 후회하는 법입니다. 미련한 선택을 하고 후회할 것인가? 성실한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낼 것인가? 지금 당신의 선택은 어떤가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결국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족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이 닿는 순간 관계는 변합니다.